안녕하세요. 오건영 전문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분의 핵심 원칙들을 쏙쏙 뽑아서 변덕스러운 시장에서도 끄덕없는 장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투자자가 아마 한 번쯤은 머리 싸매고 고민해 봤을 바로 그 질문. 빚내서 투자하는 거,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네 아니면 아니오로 바로 답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먼저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막강한 경제 현상하고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모든 건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해요. 자,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물건값이 비싸지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동시에 내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가치는 오히려 떨어뜨리는 아주 묘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오건영 전문가가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드는데요. 빚은 불과 같다는 겁니다. 잘 쓰면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지만 잘못 다루면 우리 집을 통째로 태워버릴 수도 있는 정말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을 대출받아서 3억 원짜리 집을 샀다고 쳐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10억 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갚아야 할 빚은 여전히 1억 원 그대로인데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그쵸? 그 1억 원 빚의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그냥 녹아내리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진짜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과거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닥쳤을 때 과연 어떤 자산이 웃고 어떤 자산이 울었는지 1970년대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정말 경제적으로는 힘든 시기였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성장은 멈춰버리는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연구에는 정말 완벽한 살아있는 실험실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들은 힘을 못 썼어요. 완전히 고전했죠. 반면에 석유나 금처럼 손에 딱 잡히는 실물 자산들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들 정도예요. 1970년대 초반에 배럴당 3달러 하던 유가가 10년 만에 44달러까지 치솟았으니까요. 이건 뭐 그냥 폭발했다는 표현이 딱 맞죠? 그런데 금은 더 했습니다. 온스당 50달러 수준이던 게 무려 700달러까지 갔으니까요. 이때부터 금이 왜 인플레이션 해치의 왕이라고 불리는지 그 지위를 아주 확고하게 다진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런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에이, 70년대는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고물가 시대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럴 때 이런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운 좋게 돈을 번 초보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아주 위험한 덫에 있습니다. 첫 번째 덫은 바로 심리적인 덫인데요. 이걸 야수의 심장, 착각이라고도 불러요. 뭐냐면 그냥 시장이 좋아서 운 좋게 돈을 번 건데 와, 나 혹시 투자 천지 아냐?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해도 될 것 같은 무적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위험한 베팅을 시작합니다. 하나에 몰빵하고 심지어는 빚까지 끌어와서 그 하나의 베팅에 판돈을 더 키우는 거죠. 이건 정말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들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오래되고 단순한 원칙에 있습니다. 네, 바로 분산 투자, 시대를 초월하는 투자계의 황금률이죠. 여기서 오건영 전문가가 또 하나의 정말 멋진 비유를 하는데요. 금을 들고 물고기 쫓아다니지 마라. 대신 물고기가 다닐 만한 길목에 어항을 여러 개 놔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한 포트폴리오는 한 번의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어항들의 함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어항은 어떻게 놓느냐?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자산을 나누는 겁니다. 주식,
채권, 금이나 부동산 같은 대체 자산까지. 이렇게 성격이 다른 자산들에 골고루 나눠 담는 거죠. 그래야 한쪽이 좀 부진해도 다른 쪽이 받쳐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기둥은 지역 분산입니다. 내 모든 투자가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경제 상황에만 목매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혹은 다른 신흥 시장들에도 어항을 둬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통화 분산입니다. 우리가 원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나 유로 같은 다른 나라 돈으로 된 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특정 국가 통화의 가치가 흔들릴 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주죠. 자, 그럼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그래서 당장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오건영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해요. 운전 초보가 첫 차로 포르쉐를 사면 안 된다. 연습용 중고차부터 시작해야 한다. 투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첫 투자는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 셈이죠. 그래서 전문가가 제안하는 3단계 계획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첫째, 없어져도 괜찮을 정도의 소액, 일종의 수험료라고 생각할 돈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그 돈으로 아주 다양한 종류의 ETF, 그러니까 여러 자산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상품들을 골고루 사보는 겁니다. 셋째, 그리고 최소 2, 3년 동안은 그냥 지켜보세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돈이 어떻게 불구주는지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돈 주고도 못 사는 진짜 경험입니다. 자,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 한 경기에 모든 걸 거는 팀을 만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사계절용 강팀을 만들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투자 철학은 어느 쪽이신가요?